자, 이번 시간에는 지층의 생성 순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뭐, 5가지 법칙이 나오는데 이거를 지사학 5대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층이 쌓여가는 방법,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쌓이고 나중에 쌓였냐를 알아가는 5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거를 지사학 5대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수평퇴적의 법칙인데 여기 보면 수평퇴적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원래 우리가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층이 만들어지는 것은 차곡차곡 수평 방향으로 쌓입니다. 수직 방향으로 쌓이지 않고 수평 방향으로 쌓이는 이유는 중력 방향에 맞춰서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퇴적물들이 쌓이는 지역은 좀 바람이 불거나 물이 빠르거나 이런 데는 안 쌓입니다. 왜냐면은 바람이 불거나 물살이 세거나 그런 데서는 다 흩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이거 반대인 경우는 조용한 곳에서 일어나니까 깊은 바다, 물살이 없는 깊은 바다나 아니면 깊은 호수 이런 데에서 주로 쌓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곳에서 쌓이기 때문에 어, 위에 퇴적물들이 위에서 내려오면은 밑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기 때문에 수평 퇴적의 법칙이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퇴적물들이 쌓일 때 수평 방향, 즉 중력과 수직인 방향으로 쌓이게 되고, 어, 특징을 보면은 지금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림들 보면은 대부분 수평으로 쌓이는데, 자, 첫 번째 그림 보면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는 수평으로 쌓였던 건데 나중에 땅이 뭐 습곡작용이나 단체방향작용이나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살짝 휘어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쌓일 때는 수평으로 퇴적되었다. 이게 기본이 되는 수평 퇴적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육지에서부터 강, 강에서 물살이 세면은 이것저것 쇠설물들, 즉 우리 쇠설물이라고 하면 입자 큰 거는 자갈도 있고 그다음 모래도 있고 진흙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겠죠. 이것들이 바다로 가면은 바다에서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가라앉고 압축되고 가라앉고 압축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적으로 퇴적된다고 해서 수평 퇴적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렇게 깊은 바닷속에서 주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퇴적되는 것은 물속이 많이 퇴적돼요. 대체적으로 물속에서 퇴적됩니다. 육지에서 퇴적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대규모로 이렇게 퇴적되지는 않아요. 그건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 나오는 지역은 미국에서 유명한 지역. 자, 여기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입니다. 엄청나게 굴곡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 지층 쌓인 거 보면은 층층층층 쌓여 있죠. 자, 멈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 층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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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색깔이 좀 다르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층, 층 비교적 지각 변동을 많이 받지 않아서 생긴 것 그대로 지금 층층층층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 퇴직의 법칙을 잘 볼 수 있는 데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누중, 누적되어 쌓였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먼저 쌓인 지층이 밑에 있는 지층이 먼저 쌓인 지층이죠.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래에 있는 게 오래된 거다라는 게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제 예외도 있어요. 예외.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지각 변동을 받아서 꺾인 거 있어요. 횡하습곡 중에서 우리 엄청나게 옆으로 누운 습곡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 끊어진 게 있어요. 이 끊어진 거를 오버스러스트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보면은 자, 1번 층이 원래는 제일 아래에 쌓인 층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2번 층 쌓이고 여기 순서로 보면 1번 층 쌓이고 3번 층 쌓이고 2번 층 쌓이고 그랬는데 지금 숫자들이 막 엇갈려 있죠. 이거는 원래 쌓인 순서가 아니고 꺾이고 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층이 이렇게 원래 쌓인 순서대로가 아니고 거꾸로 뒤집히거나 한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지층이 역전됐다 그래서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퇴적 구조 특이한 거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운도 있고 사층리도 있고 점유층리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모습일 땐 이렇게 보였죠.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 역전된 것도 봤어요. 역전층. 그 다음에 이렇게 누워버리면 수직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층 누중의 보층은 원래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뒤집힌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층이 이렇게 휘어버렸죠. 그래서 이 직층이 정상적으로 돼 있는 층인가 아니면은 역전이 돼 있는 층인가. 즉 여기서는 자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는 꺾였어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세 개 층을 한번 봅시다. 세 개 층. 1번, 2번, 3번 층. 1번이 오래된 거고 그 위에 2번이 쌓이고 그 위에 3번이 쌓였는데 이쪽 부분에서 봤더니 얘가 따라가 보면 얘가 3번 층이고 2번 층이고 1번 층이죠.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엇갈렸잖아. 역전됐네. 3이 1로 거꾸로 됐네. 그래서 이게 여기 부분은 역전이 된 겁니다. 역전.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누웠죠? 누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층을 까보면 이렇게 수직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정상층, 여기는 역전층, 그 다음에 여기는 3, 2, 1 이렇게 되니까 누웠잖아요. 누웠어. 위아래가 아니고 옆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층이 만들어집니다.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칙은 동물군 천의의 법칙인데 동물군 천의의 법칙이라는 게 생물의 진화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들 자 제일 오래된 시기가 성캄브리아 시기,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땅을 파보면은 화석들이 나오는데 이 화석들을 나왔는데 자 공룡이 나왔어요. 무슨 시대예요? 중생대죠. 공룡 중세대 정도는 알죠? 그 다음에 맘모스가 나왔어요. 신생대죠? 두 중에 누가 더 오래된 지층이에요? 당연히 공룡이 나오는 게 더 오래된 지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층이 최근 거고 오래되고 판별하는 기준이 이 화석을 기준으로 판별한다고 해서 동물군 천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등 생명체일수록 최근 거, 하등 생명체일수록 옛날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생명체가 하등 생명체고 어떤 생명체가 고등 생명체고 이렇게 판별을 해야 되는데 이번 중간고사에는 화석을 아직 안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냥 동물군 천의의 법칙, 화석을 기준으로 지층을 판단한다고 알고 있으면 돼요. 비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석까지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 한번 다시 화석을 보면은 자,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돼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죽었어요. 뭐 흙으로 덮여갖고 묻혔어요. 그러면 당연히 살은 썩고 뼈만 남았겠죠.
근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압축이 돼서 돌 속에 퇴적암 속에 화석이 묻혀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드러나서 뼈들이 나오고 발굴을 하고 해서 우리가 공룡 뼈 화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땅속에 엄청나게 많이 묻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경사면이 깎이면서 드러나는 부분은 뭔가 흔적이 있으니까 발견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냥 이런 식으로 땅속에 묻혀 있는 거는 발굴하기가 어려워요.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땅속에. 계속 깊숙이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요런 과정을 통해서 화석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우리가 발굴을 하면은 아주 과거에 있었던 화석들부터 최근 화석까지 나옵니다. 이게 성캄브리아 시대 바다에 살았던 생명체를 이미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캄브리아 시대는 생명체들이 100% 물속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등 생명체들. 자, 그다음에 고생대에 들어오면은 삼엽충이 대표적인데 쉽게 말해서 이게 갑각류예요. 그 꽃게, 대게 이런 거 조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거 조상 애들이 물속에서 이렇게 살았고 해파리도 보이고 뭐 산호도 보이고 그러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개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도 지금 물 해저에 이렇게 살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생대에 자, 바닷속에서 방금 삼형체 같은 거 살았는데 고생대 때 생명체가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네들은 물에서 살았던 건데 자, 지느러미가 있죠. 당연히 물고기. 근데 얘가 지느러미가 뭐로 바뀌냐면은 지느러미가 좀 힘이 세져서 약간 뼈같이 생겨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느러미가 진화가 돼서 다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 진화의 과정을 화석을 통해서, 화석 그 뼈들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대 중반부터 육상의 생명체들이 나와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중생대 요거는 아직 고생대. 네, 중생대 보면은 공룡 천지죠. 공룡들 엄청나게 육지에도 살고 바다에서 살고 이렇게 살았고 신생대 때는 자 이거는 그 사자나 호랑이 같이 생겼는데 이빨이 깁니다. 검치 호랑이라고 부르는 이런 포유류들이 번성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육상 생명체 중에 가장 큰 게 코끼리잖아요. 아프리카 코끼리가 이 정도 크고 사람이 이 정도 크기인데 포유류 중에서 역사상 가장 컸던 포유류가 이 정도 크기입니다. 코끼리하고 맞짱떠도 이길 정도로 무지하게 크죠. 목 세우면은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포유류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화석을 파봤더니 뼈들이 엄청나게 커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자, 지층을 파봤더니 이렇게 생명체들이 나오는데 자, 아래쪽에 있는 거는 오래된 지층들, 성캄브리아 시대나 고생대에 있던 지층들이고 그다음에 또 파보니까 여기 공룡 뼈 같은데 이건 중생대 지층이고 그다음에 윗부분은 신생대 지층이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얘네들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아래에 있는 게 하등생명체, 위에 있는 게 고등생명체가 나온다. 그런 의미로 이게 동물군 천위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입의 법칙. 우리 앞에서 관입이란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관입은 마그마가 돌 사이를 뚫고 올라온 게 관입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관입하고 포획을 알아야 되는데 관입은 이렇게 뚫고 들어온 돌을 관입이라고 한다고 배웠죠.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돌이 있고 관입한 마그마가 있어요. 그럼 누가 먼저예요? 기존의 돌이 먼저, 마그마는 나중. 그래서 선후 관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자, 마그마의 포획된 암석. 포획된 암석이 뭘까요? 포획된 거. 자, 포획되는 거는 마그마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돌 알갱이가 있어요. 그럼 기존의 돌 알갱이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돌이 포획이 됐다. 잡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돌이 먼저니까 포획된 암석이 먼저. 그 다음에
관입한 마그마는 나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돌들 보면은 이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다 관입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망치 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입된 겁니다. 뚫고 들어온 거예요, 틈새를. 마그마가. 그 다음에 굳어갖고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입. 자, 요것도 망치 보이죠? 옆으로 대각선도 이렇게 들어갔네. 관입.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선후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화강암 있고, 사암 있고, 셰일이 있어요. 그러면 순서, 누가 먼저 쌓이고, 누가 나중인가? 자, 우선, 수평 퇴적의 법칙에 의해서 밑에 있는 게 먼저 쌓였겠죠. 그래서 사암이 1번으로 쌓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셰일이 2번으로 쌓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마가 관입을 해서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까지 들어온 다음에 굳었어요. 그래서 화강암이 3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그마가 100%꽉 차 있는 게 아니고, 마그마가 들어올 때 기존에 있던 암석이 잡혔어요. 이렇게 잡힌 걸 포획암이라고 하고, 여기 딱 보면 이 포획암이 무슨 돌이에요? 사암이죠. 사암. 사암. 그래서 사암이 포획암으로 잡혔다. 그럼 당연히 마그마한테 잡히기 전에 만들어졌을 때니까 화강암보다 더 오래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지금 노란색이 포획암이에요. 검은색은 현무암이 굳어갖고 된 거고, 이 노란색은 포획암입니다. 그럼 누가 더 오래됐냐 보면은 포획암이 더 오래된 거고, 관입을 했던 이 현무암 검은색이 나중일 거죠. 그래서 여기 봅시다. 이 그림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왼쪽 오른쪽에 이 관입의 법칙이 이런 거를 그림으로 해석되는 거를 잘 봐야 돼서 어렵기도 하니까 잘 봐야 돼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쌓인 순서를 보면은, 자, B가 쌓이고 그 다음에 A가 쌓였겠죠? 차근차근 쌓였어요. 근데 이 화성암이 언제 쌓였을까? 여기 중요합니다. B 쌓이고 화성암 쌓이고 A 쌓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B 쌓이고 A 쌓이고 화성암 쌓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순서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으면 둘 다 Y가 밑에 있으니까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X가 쌓이고 화성암이 될 수도 있고, 자, Y가 쌓이고 화성암이 되고 X가 될 수도 있고, 뭘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틀린 이유는 이 화성암이 차이가 있어요. 이 화성암은 어? 왼쪽 오른쪽 차이는 얘는 분명히 이렇게 뚫고 들어왔을 텐데 없어졌죠. 위에가 같이 풍화된 겁니다. 얘는 풍화가 안 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정답을 보면은, 자, 여기 첫 번째 그림은 B가 쌓이고 화성암이 관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B하고 A하고 화성암까지 관입이 됐는데 그 다음에 침식이 둘 다 같이 된 다음에 A가 쌓였어요. 그래서 여기 둘 다 침식이 됐으니까 B의 조각들도 보이고 화성암의 조각들도 보이고 그 위에 A가 또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X, Y 이쪽을 보면은, 자, 여기는 X까지 뚫고 들어왔죠. 이거는 Y가 먼저 쌓이고 X 쌓이고 화성암이 Y하고 X를 같이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암이 X 쌓이고 난 다음에 뚫고 들어온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중요하니까 이번 중간고사도 이런 거 잘 나올 테니까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입 뚫고 나온 거. 자, 여기서는, 자, 관입된 게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관입 두 개가 있습니다. 봅시다. 자, 여기 지금 여기 플러스 표시로 되어 있는 거 A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일자로 들어있는 거 B라고 칠게요.
관이밤이 A도 있고 B도 있어요. 당연히 누가 먼저일까요? A 관이밥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B는 A를 뚫었잖아. 제일 마지막에 뚫은 게 나중이지. 그죠? 그래서 A가 먼저고 B가 나중입니다. 관이밤 두 개만 비교했을 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정합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부정합이라고 배웠는데 정합은 차곡차곡 쌓이는 게 정합이었어요. 부정합은 시간 간격이 엄청 큰 게 부정합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차곡차곡 수평으로 퇴적돼서 쌓인 게 정합 관계라 그랬습니다. 정합. 마우스를 쓰니까 글씨가 더러워요. 이해를 하세요. 정합. 자, 근데 이렇게 정합이 되고 나서 자, 물속에서 쌓였겠죠. 근데 물 밖으로 나왔어요. 용기. 물 밖으로 나왔어. 그 다음에 습곡작용도 받고 풍화침식도 받았어요. 그래서 침식까지 당했어요. 위에가 깎였어. 다시 얘가 바닷속으로 들어왔어. 그 다음에 그 위로 또 새로운 퇴적층이 쌓였어. 그래서 이 밑에 엄청 복잡한 층, 아래층이에요. 지금 빨간색 기준으로. 아래층하고 위층하고 시간 간격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빨간 선으로 그은 게 여기가 부정한 면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기준으로 위, 아래가 시간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통 부정합이 있으면 두 시간 간격이 긴 시간 간격이 오래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부정합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합 하나 만들어지는 데가 이런 식으로 오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부정한 면을 찾으시오 하면은 어딜까요? 부정한 면. 부정한. 여기 보면은 여기 부정한 면 특징은 시간 간격이 있다 보니까 위에 기저여감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저여감들은 어디에 돌일까요? 이 위에 층에도 기저여감을 기준으로 위에 층 돌일까요? 아래 층 돌일까요? 풍화가 됐으면 깎였단 말이잖아요. 그 위로 얘가 쌓였으니까 이 기저여감은 주로 아래쪽에 있는 암석이 부스러진 돌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또 보세요. 복잡하죠? 이제 이런 거를 해석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단층 작용도 보이고 꺾였네. 그 다음에 관입도 있고 부정합도 있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밑에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 보면 아래쪽이 엄청나게 복잡하죠. 단층, 관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층하고 위에 층하고는 시간 간격이 크다. 이게 부정합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지사고대 법칙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될 게 뭐냐면 복잡한 땅을 보고 선후 관계, 발생 순서를 유추를 해서 맞춰야 돼요. 누가 먼저 쌓이고 나중에 쌓였나. 그게 우리 앞에서 보는 다섯 가지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층을 대비한다 그러는데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자, 어떤 층층이 쌓여있는 층들을 비교 분석하는데 우리가 뭔가 핵심 키가 되는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키가 되는 것들을 자, 암상 어떤 돌들이 키가 되는 돌들이 있어요. 그거를 건층이라고 부릅니다. 건층. 그래서 어떤 층 중에서 특별하게 생기는 층이 화산 폭발에 의한 응해암층, 식물들이 퇴적되는 석탄층, 화산 폭발이 있는 도 용암층 이런 것들이 건층이라고 불려요.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있는 키워드 쉽게 말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화석을 또 비교 분석하면은 화석을 산출 기준으로 우리가 동물분 천위의 법칙에 의해서 오래된 거는 하등 생명체, 그 다음에 최근 거는 고등 생명체 이런 거를 서로 비교를 합니다. 이거는 실제 그림을 봐야지 뭔지 감이 올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봅시다. 이렇게 층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지역의 지층을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 어떤 게 두껍게 쌓일 때도 있고 얇게 쌓일 때도 있고 다 달라요. 지역마다. 그러겠죠? 근데 선후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징적인 층, 석단층이나 응이암층이 존재해서 얘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두 개 이런 거 특징 있는 층을 건층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A, B, C, D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층이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물어보면은 어딜까요? 자, 여기 보면은 얘는 석탄층 밑으로 하나 있죠? B도 석탄층 밑으로 한 층밖에 없어요? 석탄층 밑으로 두 개 층이 존재. D는 석탄층 밑으로 하나층 존재. 그러면 C 지역이 지금 석탄층 밑으로 두 개 층이 존재니까 선생님 지금 가리키는 여기가 가장 오래된 지층이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A, B, C, D 중에서 가장 최근에 지층이 쌓이는 거를 고르시오 하면은 우선 응해암층을 기준으로 여기 하나, 얘가 1번이 지금 똑같이 층이죠. 응해암층 위에. 그 다음에 응해암층 위에 두 번째 층, 두 번째 층, 두 번째 층. 얘 조금 있는 게 세 번째 층, 세 번째 층. 얘가 네 번째 층, 네 번째 층. 그래서 A 지역하고 C 지역이 가장 최근에 네 번째 지층까지 쌓여 있는 거예요. 가장 최근 것까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화석을 기준으로 2층에서 이화석 나왔어. 2층에서 이화석 나왔어. 그러면 얘는 같은 시대예요. 2층에서 이화석 나왔어. 같은 게 나왔어. 같은 시대에.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봤던 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층이에요. 더 복잡하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단층도 있죠. 수곡도 있죠. 부정합도 있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분석을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여기 보면은 4함층이 쌓였어요. 그 다음에 11층이 쌓이고 그 다음에 2함층까지 쌓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석회함층까지 쌓였어요. 얘까지 쌓인 다음에 침식을 받았어요. 침식. 원래 얘하고 지금 같은 라인입니다. 침식. 그래서 침식된 다음에 그 위로 또 사함이 또 쌓였네. 그 다음에 응해함이 또 쌓였네. 그 다음에 얘가 끊어진 거예요. 단층작용을 받은 거예요.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이 복잡한 거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고난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이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 자, 쌓인 순서를 볼까요? 우선 자,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관이밤입니다.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뚫고 들어왔으니까 관이밤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더 최근 거겠죠. 여기 중에서 자, 제일 먼저 쌓인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쌓인 거. 제일 먼저 쌓인 거. B 보이네, B. 근데 여기 쭉 옆에 따라가 보니까 B 밑에 A도 있네. 제일 먼저 쌓인 거 1번 A, 2번 B, 그 다음에 B 위에 3번 C, 4번, 5번, 6번까지는 층층이 쌓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쌓였을까요? 뭐가 쌓였을까요? 자, 이제 여기서는 관입을 봐야 됩니다. 관입을 봐야 되는데 관입을 보니까 I 관입함도 있고 관입된 것도 있고 H도 있어요. 근데 I하고 H 중에 누가 먼저고 나중인가 봤더니 누가 먼저예요? H가 I를 뚫었잖아. 그럼 H가 나중이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I가 됐죠. I가 관입을 하고 I가 관입을 하고 그 다음에
H가 관입을 하고 이것도 똑같은 H입니다. 그 다음에 단층작용을 받았고 단층작용을 H까지 잘렸으니까 단층작용이 더 나중이죠. 그 위에 침식작용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G가 쌓였어요. 엄청 복잡하죠? 다시 보면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가야지. 자, A, B, C, D, E, F까지 쌓이고 자, 휘어졌으니까 스콕작용까지 받고 그 다음에 I가 들어왔어요. 관입이 됐고 그 다음에 I를 뚫고 H가 또 일주각이 관입이 됐고 그 다음에 단층작용 아까 빼먹었던 거네. 단층작용이 있고 단층작용 일어난 다음에 그 위에까지 다 깎였으니까 침식작용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G가 쌓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A, B, C, D, E, F는 원래 층층층층 쌓였는데 그 다음에 스콕작용 받아서 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관입, I 관입, H 관입, 단층, 침식, G. 자,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게 지층 쌓임 순서를 지삭 5대 법칙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오늘 내용 좀 어려웠는데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천천히 그림 보면서 다시 보기 바랍니다.